네. 자, 2023 한국 종합선수권 여자 싱글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뭐 영상은 일단 프리까지 일단 받아는 뒀는데 제가 지금 뭐 좀 시간이 그리 여유가 없어요. 내일도 일이 있고 해서 바로 선수 개별적 리뷰는 좀 천천히 하고 이번 대회를 좀 총평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다음에 누굴 얘기할 거냐면 김채연을 좀 얘기하고 사실 쇼트가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이제 저는 이제 아는 코치분한테 프로토콜 그거를 좀 했어요. 김채연이 어떻게 4위가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혜인 같은 경우한테 밀린 건데 그 아는 코치분하고의 저하고 아주 짧게 그 쇼트에 대해서 주고받은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제가 아는 코치분은 김채연의 순위가 낮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의 생각은 김채연이 3위였어야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어,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김채연이 쇼트는 3위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이 김채연의 PCS는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김예림하고 이혜인 같은 경우는 연기를 나름 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요 부분, 뭐 요런 부분. 그러니까 이혜인의 연기를 제가 다시금 자세히 보질 않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혜인이 최근 점프에 회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미 그랑프리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너츠 교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도약력을 100% 지금 못 쓰고 있는 게 이혜인이거든요. 그러면서 회전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Q가 아니라 언더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 Q가 한두 개가 더 뜰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걸 감안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김채연이 약간의 점수 차이로 3위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라고 할까 터무니없는 점수라고는 또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김채연의 이 PCS가 이혜인한테 밀리는 건 당연하겠죠. 김예림한테 밀리는 건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신지아한테도 약간 밀리는가? 이런 게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선수가 당사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아는 코치분 같은 경우는 랭킹전 때도 김채연이 쇼트에서 1위 할 줄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신지아가 점수가 더 잘 나와서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분은 나름 좀 김채연을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분명하게 할게요. 자, 제가 아는 코치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그 눈으로 그분을 실물을 보고 이분 진짜 코치 맞네라고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코치라는 거는 나름의 이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가란 얘기고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저 같은 경우는 선수 출신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당연히 전문가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그냥 방구석 블로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건 제 블로그고 제가 만드는 영상이니까 제 생각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저는 지난번 랭킹전 때도 그랬고 그랑프리 주니어 그랑프리 때도 그랬고 계속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같은 클린 대결이면 신지아가 김채연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어?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잖아. 그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내 생각은 그러할까?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인 건데 이게 참 표현이 거지 같은 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피겨라는 종목이. 피겨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이즈라는 표현을 쓸 건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이즈는 절대 신장이나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사이즈, 그레이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김채연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걸 참. 제가 가장 최근에 이런 글을 적었죠. 가혹한 스포츠 피겨라는 글을 적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임김유이신채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문수는 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불발되면서 거의 선수 현역이 끝난 느낌이고 유영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부상이어가지고 안 좋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중에서도 보면 김채연이 아슬하다라고 적어놨잖아요. 왜 김채연이 아슬할까? 그냥 딱 그런 거예요. 사이즈가 작아. 딱 이 이상의 뭔가가 힘들어 보이는. 이미 맥시멈인 느낌. 한계에 도달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자, 이쯤 되면 이제 짐작이 되겠죠. 선수 영상을 가지고 다룰 영상이 그런 내용의 영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선수 연기 영상이 보고 싶으면 나가면 됩니다. 그냥 피겨 이야기를 듣고 싶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다. 그럼 남아서 들으면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채연이 이렇게 점수가 조금씩 낮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앞에 선수들보다. 일단 PCS가. 그나마 가산점 높은 게 요거죠. 왜? 러츠가 좋으니까. 다른 뭐 엣지 판정이나 회전 판정이 없으면 높은 가산점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클린하게 뛰기만 하면 높은 가산점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이런 무기가 있지만 그 뭔가 모르는 좀 아쉬움, 그레이드, 클래스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건 저만의 느낌이라고 해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김유재, 권민솔 같은 경우인데는 아예 제가 현재로서는 리스트에 못 넣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요 사이 이 하나의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 저는 그렇게 놓고 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아는 코치분하고 저의 어떤 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예. 그 다음에 이 윤하선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갈게요. 또 윤하선에 대해서 제가 그랑프리 때도 잠깐 한번 다뤘는데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윤하선이 최근에 뭐 안 좋은 뭐 그런 이유에 대한 영상이었죠, 이게.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엣지 교정 하다가 말았다고 했죠. 정리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자, 이러면 꼭 내가 무슨 뭐 윤하선 안티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저는 윤하선이 등급 심사할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윤하선을 추천했어요. 이런 스케이터 있는데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등급 심사 때 영상을 들이밀었고, 괜찮아 보여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이미 이 리스트에다가
사실 신지아 이전에 윤하선을 넣고 있었죠. 제 블로그를 예전부터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엣지 교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코치진하고의 어떤 트러블도 있었고 방향성에 있어서, 그리고 팀을 옮겼고, 그러고 나서 정리가 안 된 러츠, 그로 인해서 러츠와 플립이 모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 러츠나 플립의 앞점프의 어떤 랜딩이 약간 불안정성 때문에 연결 트리플토도 흔들리는 약간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의 리스트에서 빼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할게. 내가 원래 구상하고 있었던, 상정했던 윤하선의 위치는 신지아의 자리였다고. 아시겠어요? 아, 물론 지금 종합선수권에서 1등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신지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원래 윤하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단 말이야. 신지아를 알기 전에는. 윤하선이 그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였다고. 난 그래 생각했다고. 근데 그러한 흔들림을 정리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금까지 왔어요. 과연 내가 윤하선 안티라서? 굉장히 불쾌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저는 윤하선을 그 정도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수선한 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여전히 안 된 것 치고 잘한 거예요, 이번 대회는. 다음에 이제 유형을 좀 얘기하고 갈게요.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어디 갔어 다시. 요 6명 중에서 나머지는요. 자, 김채연은 피겨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모두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난 후에 연기를 보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제 리스트에. 아시겠어요? 임은수, 김예림은 중학교 1학년 때 연기. 이혜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연기를 받고, 신지아도 중학교 1학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지난 시즌 연기 보고 받아들인 거니까. 이 중에서 가장 어렸을 적 연기를 보고 내가 리스트에 넣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이때 글에도 적었는데, 선수가 이제 첫 번째 연기 시작하고 20초만 봐도 어느 정도 레벨이 나뉜다라고 했던 거, 저 그냥 거짓말로 한 거 아니거든요. 진심이거든.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은 몸의 중심이 위에 떠 있어요. 중심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해야 빙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그게 안 돼, 대부분은. 그게 안 되는 애들을 제끼잖아? 되는 애들만 남기면 한국 여자 싱글에서 한 10명, 15명 남는다고. 그런데 내가 유영의 5학년 때 연기를 보고 리스트에 넣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5학년 때 이미 몸의 무게 중심을 제대로 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선수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야. 그리고 실제로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뒀죠. 한국 선수 중에선 나름. 그러니까 딱 요 라인에서는 사실 국제대회에서 유영이 가장 잘 나갔단 말이에요. 헌데 지금 최근에 이번 시즌 들어와서 유영을 보면 어떤 느낌? 아니, 냉정하게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도 유영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랑프리 때 유영을 왜 안 다루느냐? 아니, 지금 몸도 정상이 아닌 애를 점프가 이렇네 저렇네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야. 나는 유영이 여전히 부상이라는 걸 신문 기사를 볼 필요가 없이 알고 있었어요. 피겨 하는 것만 봐도 아니까. 5학년 때 이미 몸의 무게 중심이 위에 떠 있지 않았던 애거든.
빙판을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빙판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빙판에서 놀듯이 피겨를 할 수 있었던 애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시점에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게 말이 돼? 5학년 때 됐던 애가? 그건 뭐야? 몸이 정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굳이 신문 기사를 봐야 알아? 안 봐도 아는 거야, 그런 건. 지금 유형이 구둥했다? 이거 가지고 뭐 욕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선수가 클린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유재를 잠깐 얘기해 볼까? 근데 좀 미안한 얘긴데 김유재 니는 트리플 악셀 안 돼. 아휴, 역대로 트리플 악셀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던 선수치고 김유재만큼 몸의 중심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끌다가 올리는 애는 없어. 그러니까 파워 포지션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팍 터트려야 되는데 그 시점이 너무 길어요. 너무 질질 끌어. 이런 형태의 트리플 악셀 치고 안정화된 선수 없어요. 더 할 말 없고요. 김주재는. 뭐 최다빈은 뭐 저는 이 최다빈 같은 경우가 참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최다빈 본인도 뭐 월드나 올림픽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좀 내려놨을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내려놨을 거고 보통 이 나이 되면 은퇴하잖아. 보통은 은퇴해서 코치가 되든지 아니면 딴 거 하든지 아니면 시집을 가든지 뭘 해도 할 거거든. 근데도 선수를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최다빈이 피겨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돈 못 벌었겠죠? 최다빈이 무슨 뭐 광고를 찍었어? 아니잖아. 최다빈은 지가 피겨를 해서 돈을 안 벌어도 되는 환경인 거야. 지금도 피겨를 하고 있다는 건.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피겨가 좋아서 난 그냥 피겨 좀 더 할래.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최다빈을 보면서, 얘 이제 한번, 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국대가 돼서 월드, 이런 거 지금 꿈꾸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 누가 봐도. 얼마나 부러워. 그냥 마음 편하게 피겨하고 서 있는 이 상황. 뭐 최다빈 집안이 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참 부럽다는 거예요. 권민솔, 너츠는 못 넣겠죠? 권민솔은 지금 너츠 못 넣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넣은 거고. 권민솔은 솔직히 말해서 느리나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권민솔 너츠 뛰었어. 응, 이 롱했지. 그냥 주면 끝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고. 다만 권민솔의 플릿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인엣지라서 요즘 판정에도 어텐션 걱정 안 해도 되죠. 다만 권민솔의 플립이 과연 좋은 플립일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쇼트에서 이해인을 좀 보면 쇼트 이해인. 저는 이 쇼트에서 이해인이 김채연보다는 약간 점수가 낮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아직 제대로 리뷰어를 위해서 개별적 영상을 막 파고든 게 아니라서 지금 막 확정 짓듯이 말은 못하겠네. 근데 이혜인 연기를 보고 내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요거는 인정할 수 있다예요. 요거 PCS는 인정할 수 있어. 어.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혜인이 간만에 피겨 같이 했네? 라는 느낌이었어. 쇼트를 다 보고 나서.
그 뭐라고 해야 돼? 아, 시니어의 클래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다만 아마 내가 이혜인 개별 리뷰를 하면 여기서 뭔가 지적할 것 같게 뭔가 할 것 같아 내가. 일단 그 다음에 신지아. 내가 아직 이거 안 봤거든요. 신지아 쇼트를. 내가 신지아 쇼트를 못 봤어요. 내가 김채연부터 봐가지고 어... 아 내가 채연 걸 어? 어찌됐든 자 이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1.18이잖아요. 그죠? 그럼 신지아가 보통 국제대회에서도 1.5는 받거든? 그럼 대략 2.7을 손해본 거잖아. 그죠? 2.7을 손해봤다고 하면 딱 플러스 하면 거의 뭐 73, 4 되는 거잖아. 네? 73, 4점 되고 그러면 1위가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래 쭉 보면 김예림도 4 다 받았고 신지아도 4 다 받았단 말이지. 그럼 거의 동일 조건에서 기술점들이 그렇다. 그러면 뭐겠어요? PCS 약간 떨어지는 거 빼면 이미 쇼트도 신지아가 1위가 가능했다라는 거는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알겠죠? 즉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신지아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거예요. 심판들이. 아마 국제대회에서의 그런 결과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게 참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거든.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김채원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눈물 날 수 있는 상황이야. 왜 내가 쟤보다 점수가 조금 낮지? 이런 거. 이 선수는 이런 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어, 김채연보다 신지아 점수가 높다는 것에 지극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김예림, 뭐, 예, 역시 이혜인 같이 똑같아요. 어, 시니어의 클래스, 시니어 클래스. 다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3레벨이었지 참. 그럼 내 생각이 맞았네. 예. 김예림 같은 경우가 스핀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때도. 그래가지고 똑같이 4레벨 줬다고 제가 착각하고 그냥 좀 실드 좀 기존 시니어들 좀 올려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한국 심판들이 앞에 얘기했던 그 임김유이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를 보면 신지아는 거의 지금 그냥 2등급에 같이 묶여 있죠. 점수 주는 게.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한 번에. 신지아는 뭐 처음부터 이랬나? 아니거든. 지난번 랭킹전만 보더라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야. 계속 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런 게 뭐냐? 내신 등급인 거야. 선수가 심판에게서 받는 내신 등급 같은 건데 이 내신 등급은 쌓아가는 거거든요. 즉 심판에게 일종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 과정에서 아직 김채연이 좀 모자란다는 거죠. 아직은. 그리고 신지아는 뭐 이제 거의 같은 그레이드로 지금 놓고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다시 프리를 좀 와서 보면 플립의 시야가 어텐션 이거 이런 식이면요 딱 잘라 얘기할게.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플립 다 어텐션이야.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건빈솔처럼 아예 눈에 띄게 이냈지를 만들지 않으면 다 어텐션 주겠다라는 거거든. 난 이런 건 좀 못 받아들이겠고 일단 쭉 보면 큐가 없죠 신지아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신지아가 내려올 때 회전각이 좀 여유가 있거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것도. 여기서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억울한 게 누구냐? 김채연인 거야. 왜? 김채연 볼까요? 김채연이 심지어 6등으로 밀렸는데 자, 물론 저도 이거 느린 화면 안 봐서 잘 몰라요. 근데 Q에 뭐 이거 플립에 이거 붙는 건 그렇다 치지만 여기도 Q가 붙고 또 Q가 붙고 또 여기도 Q가 붙고 자 단순하게 자 러츠, 토룹 같은 이런 토점프에 대체 몇 개가 붙었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붙었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김채연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게 김채연이 토점프에서 다른 한국 여싱에 비해서 프리로테가 훨씬 적거든. 프리로테가 훨씬 적단 말이야. 그래서 내려올 때 다른 애들처럼 여유가 없을 수 있거든. 근데 요즘 우리 심판들 뿐만 아니라 뭐 국제대회도 마찬가지지만 회전 판정할 때 프리로테 거의 따지질 않아. 프리로테를 적게 했다고 해서 회전 판정에 유리하게 판정되는 경우를 난 거의 못 봤어요. 즉 뭐냐면 김채연 같은 경우는 프리로테를 적게 하는 타입의 점퍼라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만은 아니야. 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죠. 김채연은 뭐다? 한국 현역 여싱에서 러츠를 러츠답게 뛰는 유일한 스케이터. 근데 그런 형태의 러츠를 뛰는 선수들은 대부분 점프 높이가 높아요. 근데 김채연은 좀 아쉬워요. 점프 높이나 이런 점프 스케일이.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미 다 끌어내 쓰고 있는데 좀 간당간당한 느낌이 든다고. 점프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쇼트에서는 뭐 딱히 그런 게 없었잖아. 딱히 없잖아요. 그죠? 근데 프리로 오니까 갑자기 막 떠. 물론 이게 심판들이 속된 말로 줄 세우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근데 제가 봐도 김채연이 뛰는 점프 스타일에 비해서는 점프 높이가 좀 안 나오는 건 사실이야. 물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로테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메리트를 심판으로부터 못 받아서 생기는 것도 있고 뛰는 점프 타입의 그 형태에 비해서 점프 높이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Q가 이렇게 많이 안 떴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채연 입장에선 전반적으로 두고두고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선수 본인 입장에선. 그리고 프리를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PCS가 지금 김채연이 64.35인데 지금 딱 그 이혜인부터 가면 67점 되죠. 그것도 거의 68점 가까이 그죠? 예. 그나마 신지아가 약간 낮긴 하지만 3점 이상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미 심판들은 줄 세우기 한 거예요. 난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딱 김채연의 수준을 이번 대회 참가한 선수 중에서 한 4등 정도로 본 거야. 예. 자, 쇼트에서는 이거 얼마 나왔습니까? 1.7 나왔잖아. 1.77 나왔잖아. 마이너스 1.42. 몇 점은 손해봤어?
3점 넘게 손해봤죠, 이걸로. 큐.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테크니컬이 바뀌면 천차만별로 이거 달라질 거예요. 김채연 판정이. 나 장담하거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쇼트 때 쇼트를 진행하고 나니 1등부터 4등까지 점수가 비슷해. 김채연이 어쩌면 1등 할지도 모르는데 좀 뺄까? 약간 이런 음모론을 떠올릴 수도 있을 법한 이런 느낌이잖아. 이럴 때 선수들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김채연 입장에선 여러 가지로 좀 선수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만한 상황들이 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 예, 김유재 패스. 음, 검민솔이 큐가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된 게 검민솔하고 김유재가 김채연보다 점수가 높네?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돼요? 패스. 자, 이혜인은 이게 오히려 이해가 돼. 왜냐하면 점프를 수정한 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랑프리 때부터 봐왔던 게 있고 해서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또 모르지. 내가 김채연을 개별 리뷰를 하게 되면 아 맞았네 라고 할지도 몰라요. 내가 아직 느린 화면 하나도 안 봤으니까. 그러나 선수는 분명히 느끼는 감정이 좀 억울할 거야. 이혜인도 이거 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역시 시니어 클래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프리에서도. 그러니까 피겨 같아야 돼요. 요런 것들은 물론 심판들 입장에선 점수를 따질 때는 들어갈 수 있어. 점수를 따질 땐. 그러나 그냥 보고 즐기는 데 있어서는 이혜인 연기 좋았습니다. 쇼트풀이다. 개인적으로. 이건 뭐 이미 여러 번 했던 얘기고. 그리고 이혜인은 느린 화면 안 봐도 회전들이 간당간당한 게 보였어요. 연기할 때. 김예림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기술점에서 좀 밀리긴 했는데 예. 만약에 이것들이 다 클린이었다고 하면 조금 점수가 더 근접하긴 했겠죠. 거기다 신지하는 디덕션이 있었으니까. 예, 김예림 플립의 어텐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판정되면 다시 말한다. 김연아 밴쿠버 올림픽 틀어줘봐. 지금 심판들 어텐션 줄 거야. 플립의 쌍 어텐션. 난 이해 안 되거든요. 국제대회에서도 이렇게 안 줘. 국제대회에서도 이렇게 쌍으로 안 준다고 잘. 우리 심판들이 뭐 언제부터 더 정확하고 더 직업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신지야 이때 펜스 손 짚었죠? 그것 때문에 이게 아마 디덕션이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47 이거는 3 주려다가 1 준 거겠죠? 펜스 짚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준 거고 펜스 짚어서 0이 된 거고 이건 펜스 짚어서 마이너스 1 된 거겠지. 요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1.5 이상 나와서 그랬으면 1 더해졌을 거고 이거 국제대회였으면 어텐션 하나 정도 나왔을 거예요. 2개 다 안 나와.
확실히 트리플로 단독 트리플롭이 가산점 잘 나왔죠. 은근히 지난번 내가 기억하기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 단독 트리플러츠 이것들이 어텐션 붙으면서 가산점이 억제됐어. 이것들도 뭐 1점 전후 나왔을 텐데 탭 3레벨 마시고 67.5.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는 솔직하게 그동안 한국 심판들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혜인 PCS가 67.96 나왔을 때 신지아가 그 다음에 연기했잖아요. 이거 한 64.5점 나올 줄 알았어. 나는. 그동안 한국 심판들이 해온 게 있거든. 시니어 아니라고 점수 좀 칼질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줬다? 그러면은 심판들에게 쌓아가는 내신 등급이 좀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김예림의 PCS가 좀 높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이거 한 0.1, 2점은 빼고 싶거든요. 그리고 PCS 1등이 이혜인인 거 전 인정할 수 있어요. 연기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종합선수권 때는 연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혜인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어. 이혜인에게서 느껴왔던 내 감정은 항상 그거였어. 뭔가 밋밋하다. 뭔가 힘이 좀 부족하다.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밍숭맹숭하다 이런 느낌. 근데 이번 쇼트 프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혜인의 연기에서 처음으로 파이어 이 느낌을 받았어. 진짜 불꽃의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로 이 신지아는 어떤 선수냐. 자, 우승한 신지아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네. 자, 이 6명 중에서 이문수 누군가가 저한테 추천했고 김예림 누군가가 나한테 추천했고요. 이혜인은 이문수 김예림을 추천했던 사람이 제게 추천했어요. 김채연은 제 블로그에 누군가가 댓글로 추천을 했고 유영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연기를 보고 제가 리스트에 넣었고요. 신지아는 그 누구도 나한테 추천을 안 했고 심지어 주니어 그랑프리 나가가지고 뭐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도 나한테 추천을 안 했어. 아무도. 그냥 지나가듯이 봤어. 그냥 한국 애가 뭐 메달을 땄대. 그러니까 봤는데 연기가 이쁘게 하는 거야. 그 나이 때 치고. 점프는 좀 아쉬웠어 많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는 코치분하고 이제 신자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좀 나누게 된 거죠. 어.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기대치가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 됐네. 21년이니까. 21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 처음 봤던 신지아는 그냥 파워 없고 점프 그냥 적당히 랜딩만 제대로 하는. 그런데 연기는 이쁘게 하는. 솔직히 말해서 김채연에 비해서 딱히 특별하게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때는. 김채연에 비해서도. 그냥 연기가 이쁘다는 거. 그 정도. 그래서 서로 이제 장단점 쌤쌤이 치고 하면 그냥 그 수준의 그나발, 그나물의 그 밥.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불과 몇 달 지나고 주니어 월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4월. 주니어 그랑프리 때부터로 치면은 한 5개월 지난 시점이 되겠네. 그 사이에 그 몇 달이 지난 시점에 신지아가 확 성장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리스트에 넣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신지아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속 우승. 나 이거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 기대 안 했고 김예림이 얼추 좀 했다 싶었을 때 이렇게 안 주고 그냥 김예림 우승시킬 줄 알았어. 근데 이제 한국 심판들이 그 정도는 아닌가 봐.
그 정도로 대먹지 않은 심판들은 아닌가 봐. 솔직히 김대림 연기 아쉬웠거든. 솔직히 약간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번 종합선수권을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아마 제 블로그 오래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항상 주니어 그랑프리 때 파이어 해가지고 막 선수 리뷰 하다가 이렇게 한 12월, 1월 되면 내가 슥 현타가 와가지고 접어버리거든. 그러다가 뭐 2월, 3월 4대륙 월드 안 하고 패스하고 또 그 다음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때 다시 파이어 하고 막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쯤이면 피겨에 현타가 와야 되거든. 근데 이번만큼 종합선수권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왜냐?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건 신재하고 김채연 때문이었어요. 임김유이가 아니라 신재하 김채연 때문에 이번 종합선수권이 굉장히 기다려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신재하의 연속 우승 굉장히 뜻깊죠, 저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전부터도 종합선수권 때 신재하 김채연이 1, 2등 해도 이상할 거 없다고. 물론 김채연이 2등을 못했지만 랭킹전 때는 둘이 1, 2등 했죠.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하여튼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해야겠네. 진짜 간만에 내가 피겨 갤러리를 한 가봤거든. DC에. 거기 그 좀 머리가 모자란 애들이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DC 인사이드에 피겨 갤러리. 요즘은 뭐 피겨 선수 갤러리인지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신지아 관련해서 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꺼내는 게, 자, 뭐 신지아가 최근에 트리플 악셀 연습을 시작했다더라. 누군가가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답답하다. 러시아 애들이 왜 트리플 악셀이 아니라 커드2와 커드 살코부터 연습하는지 박비타 팀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누군가는 뭐 아니 신지아는 커드 플립을 연습한다던데 뭐 이런 글도 있고. 내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첫째, 신지아의 경우 커드러츠하고 커드 플립은 힘들어요. 왜냐? 내가 그동안 측정해 봤을 때 러츠하고 플립에서 회전력이 별로야. 신지아가. 즉 채공 시간은 나와줘요. 신지아가 내가 지금까지 측정한 거 보면 신지아가 힘 딱 주고 하면 0.63초도 나오거든. 채공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안나 셰르바코바 커드 플립 커드 러츠보다 채공 시간은 더 길어. 근데 왜 안 되냐? 회전 속도가 안 나와요. 물론 그것도 커드 연습을 얼마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계속 연습하다 보면 커드에 맞는 회전 속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 유형도 트리플 악셀이 처음부터 회전 속도가 나왔던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 지금 시점으로 보면 지하의 러츠와 플립은 회전 속도가 안 돼서 커드가 힘들어요. 지금 시점은. 자, 그럼 일단 러츠 플립 날라가고 토롭의 경우를 얘기해 볼까? 초점프에서. 자, 토롭의 경우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토롭에 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다리 간섭이 있거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김예림이나 이혜인한테는 없는 문제인데 이문수, 유영한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신재한테도 그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러시아 애들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애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면 오른쪽 무릎을 치켜 올려서 약간 살코식으로 뛰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버리는 방식의 토롭을 뛰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지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신지아의 현재 토롭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 신지아의 토롭을 그런 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당장에 지금 기존에 뛰고 있던 점프 랜딩이 흔들릴 거야. 부작용이 생길 거지.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 자, 근데 잘 봐봐. 윤하선을 최연경 팀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박빛나 팀에서 신지아를 다루는 걸 봐봐. 어떻게 하는지. 뭔가 수정을 하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고 점진적인 손을 대거든. 이 과정이. 그러니까 당장의 대회를 나가는데 랜딩에 영향을 줘가지고 점수가 빠그러질 수 있는 형태로 수정을 안 한다고. 그걸 모르겠어요? 다들? 즉, 지금의 박빛나 팀이 신지아를 다루는 방식은 그런 뭔가 지금 당장에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빠그라질 수 있는 수정이라든지 변화를 안 준다고요. 그런데 토릅 뛰는 방식을 바꾼다. 말이 안 되지. 일단 지금까지 박빛나 팀이 해온 어떤 성향을 놓고 본다면 좀 안 맞아요, 이게. 또 설사 그걸 한다면 연결 트리플 토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당장 대회 성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뭔가를 안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왜 박빛나 팀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추측을 한다면, 그럼 바로 유다선에게 러츠 교정을 하자고 했다가 주니어 그랑프리 나가서 빠그러졌잖아. 지난 시즌에. 2021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 그러면서 소원해졌거든. 딱 그 박빛나 팀하고 윤하선 쪽하고 트러블이 좀 있고 의견 차이가 있고 하면서 딴 데 옮겨갔거든.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주니어 그랑프리 때의 실패가 영향이 없었을까? 그리고 이런 것이 박빛나 팀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어떤 코치도 좋은 선수 놓치고 싶지 않아. 지금 내셔널 챔피언인데 신지아가 어? 만약에 뭔가 수정을 하자고 코치 쪽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선수가 받아들였어. 근데 뭔가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적이 막 하락했어. 그랬을 적에 이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가능성, 그거를 박빛나 팀에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왜? 이미 그런 걸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커드 토롭으로 넘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악셀하고 살코인데, 악셀은 회전 속도가 나와. 살코는 내가 측정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근데 살코 같은 경우가 신지아가 과연 채공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고요. 악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인엣지 착지. 착지가 인엣지로 되는 것 때문에 트리플 악셀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근데 그렇게 그래고도 카밀라 발리에바 잘 뛰었어. 회전반 여유 있게 내려오면, 그러니까 즉 프리로테를 잘하면 내려올 때 회전각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인엣지 착지가 되어도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전한다면 일단 지금은 트리플 악셀부터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도 안 하게 별 생각도 없이 러시아 애들은 뭐 토롭 살커부터 하는데, 물론 그게 점수상에는 유리하겠지. 점수상에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쇼트하고 프리에서 먼저 이제 이용해 먹기 좋은 거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러시아 애들이 트리플 악셀보다 토롭하고 살코를 먼저 쓴 거는 사실 러시아 애들이라기보단 뚜베네 애들을 말하는 거잖아. 응? 뚜베네 애들. 걔네들은 이미 피지컬적으로 허드로츠까지도 가능한 애들이잖아. 피지컬이.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을 패스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위에 것들부터 하자. 이런 거. 그게 가능하거든?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쇼트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프리에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트리플 악셀을 익히면 좋은 거는 쇼트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지만
정작 이제 쇼트에서 그걸 하다가 오히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오는 어떤 페널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터부감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자, 커드러츠까지도 가능한 피지컬이 있는 애들, 뚜벤의 애들, 걔네들이 걔네들 악셀 메커니즘이 거지 같거든. 뚜베 쪽에서 가르치는 악셀이. 그래서 트리플 악셀을 먼저 안 하는 이유도 있다고. 그럼 트리플 악셀 메커니즘이 좋은 건 누구냐면, 뚜벤의 애였는데도 특이하게 괜찮은 투르소바를 제외하면 미신코치 플루셴코 쪽 라인이야. 그쪽 라인은 악셀이 괜찮아. 근데 뚜벤의 애들로 오면 걔네들이 악셀 메커니즘이 거지거든.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속사정을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 연습을 한다더라. 아이고, 토로 커드2하고 커드 살코를 연습해야지. 이런 소리는 진짜 개나 소나 하는 거고, 진짜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냥 커드러츠 커드 플립을 하지. 채공 시간 이미 돼, 신지아. 커드러츠 커드 플립 가능한 채공 시간 나오거든. 회전 속도가 안 된다는 걸 거기까지 생각 못 하겠지. 그 DC 갤러리에 있는 그 머저리들은. 그래서 그 픽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 어디 정신병자들만 모아놓은 것 같잖아, 거기. 적어놓은 거 보면. 그 정신병자 집합제야, 거기는. 아휴, 내가 참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예? 신지와 관련해서. 뭐 어쨌든 대충 이 정도로 합시다. 예. 뭐 더 얘기해봤자 그렇고. 자, 여기서도 보면 이미 마이너스를 준 심판이 있죠. 김유재 트리플 악셀에. 왜일까요? 가산점도 전체적으로 안 좋고. 난 안 봐도 어떤 식으로 였을지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야,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거 의미가 없어. 에휴. 자, 일단 다음 영상은 선수 개별 영상으로 만날 거고요. 어, 시간 될 때마다 올릴게요. 시간 될 때마다 올리는데, 중요한 선수라고 보여져도 딱히 할 얘기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모르지 뭐. 이 선수는 꼭 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강렬한 요청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음, 지금 윤하선 오히려 또 플립에서 어텐션 나왔네. 네. 지금 난리죠 보면. 대한민국의 그 많은 플러츠 선수들이 어떻게 리퍼가 됐나? 러츠에는 안 나오는 어텐션이 다 플립에 나오고 있어.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판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나요? 물론 이 개 중에는 러츠 교정하다가 실제로 플립이 엣지가 변질된 케이스도 있어요.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자, 아,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빙판이면 기존에 이 정도 이넷지가 한 이 정도 이넷지가 됐는데 갑자기 어텐션이 된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심판 판정은 생각만큼 심하진 않았다. 예. 나는 굉장히 기존의 그 시니어들한테 점수를 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전히 줄 세우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쓸데없는 잡담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피겨 찐팬이 아니면 아마 중간에 끄겠지.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